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백성공주야, 내년에 정말 정공주제가 될 것 같아.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니? 언론 보면 그렇지 뭐. 국힘당이나 안철수나 다들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거나 독선적이라면서 말이야.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 적폐청산, 촛불개혁 실현에 부족하긴 했어.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는 정부, 더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에 철저한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보수 세력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날뛰는 건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지. 그리고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퍼뜨리는 건 사실 적폐들이 부활하려는 음모라고. 적폐부활 음모라고? 어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잘못한 걸 잘못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보수 세력이 하는 정부 비판은 사실 정상적인 비판이 아니야. 정상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왜? 예를 들어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비판했어. 그러면서 백신 확보를 못하는 게 답답하다며 자기네들이 미국 가서 백신을 확보해 오겠다고 하더라고.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문제야. 국힘당은 마치 정부가 백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수요일에만 해도 화이자 백신 44만 회분이 한국에 들어왔고 다음 달엔 300만 회분이 들어와서 상반기엔 총 700만 회분이 들어오게 돼. 그리고 정부가 총 확보한 백신은 9,900만 회분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백신을 2번씩 맞을 정도의 양을 거의 다 확보한 거지. 뭐야,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네? 그러면 국힘당은 왜 백신이 없다는 거야? 전형적인 가짜뉴스 퍼뜨리기 수법 아니겠니? 물론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전 국민이 다 맞으면 좋겠지.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마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비난하면 안 되지. 게다가 백신을 빨리 도입해서 접종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으면서 또 그 백신에서 부작용이 난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도 정부를 공격하잖아.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 부작용이라는 것도 의학 전문가들이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위의 경일기야. 정부가 하도 답답하니까 한국만 백신 부작용이 더 심하겠냐. 전문가 이야기 좀 들으라고 토로하더라고. 부작용이 나올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잘못하면 백신 맞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그렇지. 그런데 나는 국힘당이 무조건 정부 탓만 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야. 부작용이 걱정되면 백신 접종을 좀 늦추자고 하든지 백신 접종을 빨리 할 거면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자고 하든지 상식적으로 둘 중 하나만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거잖아. 만약 국힘당이 집권한다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더 우려되는 상황이야. 좀 대책 없이 무조건 비판하긴 했네. 지금 백신 이야기를 좀 오래 했는데 결론은 국힘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거야. 작년 12월에는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논의했는데 국힘당은 공수처라면 무조건 반대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낸 공수처법 수정안까지도 습관적으로 반대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우와, 자기가 낸 법안도 몰라보고 반대하냐? 좀 심하긴 하네. 방역은 국힘당이 좀 과했다고 쳐. 하지만 부동산 같은 건 국힘당이 비판할 만하지 않아? 부동산 문제도 그래.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부분은 있지만 사실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 왜?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고 비판받는 건데 국힘당은 대놓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당이잖아. 박근혜 정부가 폐지한 분양가 상한제,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 중 하나지. 그리고 국힘당은 마구잡이식 개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을 조장해왔어. 오세훈 시장 봐봐. 2009년에 용산 뉴타운이라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산 참사까지 일으켜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세훈이 마구잡이식 개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니까 강남이나 여의도 등에서 재건축이 될 거라고 기대해 집값이 3억 원이나 올랐대. 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게 불난 집에 기름 부는 꼴이 됐네. 언론도 웃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땐 집값이 폭등했다고 쓰더니 오세훈 시장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까 뭐라고 쓰는지 아니? 재건축 기대감, 서울 아파트값 다시 뛴다. 오세훈발 재건축 기대감 세네. 서울 집값 2주째 상승폭 키워. 이런 식으로 보도하더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부동산 폭등 비판하던 사람들 맞아? 이상하네. 아니 그런데 부동산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LH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잖아?
그런 비리 사건이 국민들의 화를 돋운 거 아니야? 그 비리야말로 국힘당 전문 아니야?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고 삼성에서 6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재판에서 드러났어. 그리고 사자방이라고 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업체 비리를 숱하게 저질렀지. 대통령이 되더니 완전 비리를 저지르는데 그 권력을 다 썼다고. 박근혜도 마찬가지잖아.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을 시키더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가 하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게 총 156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촛불로 탄핵당하고 이명박도 구속된 거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변명해 줄 수가 없지. 그래서 사과도 하지 않았어? 탄핵당한 직후엔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뭐라니? 이명박근혜를 사면해달라고 떼쓰잖아. 잘못을 인정했으면 처벌도 성실히 받아야지. 국힘당은 정권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자기 비리를 채우던 족속들이라고. 국힘당 출신 대통령 중에 구속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으니까 국힘당 출신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 빼고는 모두 비리를 저지르다 죽거나 쫓겨나거나 구속됐다고. 그러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퇴임해서 지낸 대통령이 없네. 오세훈도 과거 서울시장일 때 자기 땅을 재개발지구로 선정하지 않나. 박형준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지인에게 국회 레스토랑 사업권을 내줬잖아. 하여튼 권력만 잡으면 자기 이익 챙기는 데에만 몰두한다고.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비판하지만 실상은 어떻니? 결국 국힘당은 비리를 척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권해서 비리를 저질러 한몫하겠다는 게 속셈 아닐까? 이러니까 국힘당이 정권 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그저 적폐가 재집권하려는 음모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국힘당이 요즘 5.18 사과한 다음에 광주에도 자주 가고 심지어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겠다며 세월호 7주기 주모식에도 참석했다고. 이런 걸 보고 난 이제는 정말 국힘당이 변하려는 줄 알았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5.18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후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들이 국힘당 광주시당을 찾아가 앞에선 묘비를 닦지만 뒤로는 5.18 망언을 일삼지 않았냐면서 국힘당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어. 만약 국힘당이 정말 5.18에 대해 사과하려는 입장이면 어떻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내시는 걸 이해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인정받을 때까지 속죄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국힘당은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보통 이런 일 있으면 다 연행해가던데 이번에도 설마? 그래 맞아. 경찰을 불러서 싹 다 연행해가게 했어. 이게 반성하겠다는 사람의 태도니? 국힘당은 반성을 안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진짜 반성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비석을 닦는 쇼 하지 말고. 세월호도 그래. 만약 국힘당이 정말 세월호를 반성한다면 이걸 증명할 방법이 하나 있어. 드디어 국힘당에게 개과천선의 길이 열리는 건가? 뭔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알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황교안이 박근혜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최대 30년 동안 봉인된 상태거든. 그런데 국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이 기록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국힘당만 동의하면 언제든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국힘당에게 이걸 해달라고 그랬지. 하지만 어떻게 됐겠니? 왠지 국힘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여태 감감무소식이라고. 이렇게 금방 들통날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속이려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나는 또 속을 뻔했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는걸. 만약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퍼뜨리는 게 통해서 끝내 재집권하는 데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적폐가 부활할 거고 국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코로나도 제대로 해결되겠어? 적폐를 청산하라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보수 세력이 참 교활하게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자기는 깨끗하고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인 척 국민을 속여보려고 하네요. 하지만 적폐 본성이 어디 가나요? 적폐는 청산될 대상일 뿐 부활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백성공주와 정치문난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